2025년 5월 5일, 자, 우리나라 날짜로 오늘이죠. 5월 6일 따끈따끈한 2025년도 1분기 XRP 시장 보고서입니다. 리플 팀에서 발행한 거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마지막 보고서입니다. 더 이상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리플은 2017년도부터 XRP 시장 보고서를 발간해서 XRP 보유 현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암호화폐 시장 XRP 생태계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 왔는데요. 리플은 신중한 검토 끝에 2025년도 2분기부터 현재 형태의 보고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리플이 더 이상 이러한 형식의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자, 투명성은 많은 경우에 회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었으며, 자, 특히 왜 그러냐면은, 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잠깐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7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때 이렇게 3,300원 라인을 돌파했을 때 3,390원 라인을 제가 정확하게 찝어 드리면서, 자, 여기서 터치하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다시 이 평행 채널 안으로의 재진입 움직임을 예상해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번 부족하게 여러분들께서 모아갔던 리플 XRP 수량을 모아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반등을 할지 이 부분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죠?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알려드릴 거고요. 긴 연휴를 끝내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오늘 2025년도 1분기 XRP 시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고요. 물론 형태를 달리하지만 보고서에서 나왔던 그러한 정보들 계속해서 업데이트는 할 예정입니다. 왜 이번 보고서가 마지막인지, 그리고 보고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영상 중간 정도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짚어 드릴 건데요. 자, 이건 알트코인 지수입니다. 자, 오늘 일봉이 바뀌는 9시 정도 이때 약간 하락세를 멈추면서 다시 조금 반등을 시작을 했는데요. 11시가 좀 못돼서부터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한참을 횡보하다가 이제 저녁때가 되어서 또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 자, 이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알트코인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장은 전체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자,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1% 이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자, 이게 1%가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 폭이 깊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자, 이제 좀 있으면 장이 시작되는, 지금 워싱턴 DC 기준으로 8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조금 있으면 다시 미장이 시작되죠. 미장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오늘 저녁 새벽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하락폭을 조금 줄이거나 조금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 증시가 오늘까지도 하락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 조정폭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나스닥은 물론 미 증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트럼프가 영화 관세를 붙인다고 또 발표를 했죠. 며칠 전만 해도 미중 간의 이 관세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완화 분위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미 증시는 물론 가상화폐까지 반등을 했었죠.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세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면서 또 미중 간의 어떤 이 협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조금 꺾이면서 이 나스닥은 물론, 자, S&P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도 전반적인 영향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런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고, 추세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관세 전쟁에 대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거나, 또는 자, SEC와의 소송, 이 규제의 명확성,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지 그나마 이 추세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쨌든 관세 영향으로 자, 패드워치를 잠깐 봤을 때 이제 FOMC 이 회의가 하루하고 6시간이 조금 안 남았죠. 자, 따라서 지금 금리에 대한 예상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자, 5월 7일 내일 모레 있을 자, 이거는 미국 기준이죠. 자, 내일 모레 있을 회의 때 이 금리에 대한 부분 자, 현재 이 금리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95.5%입니다. 거의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자, 문제는 지금 회의가 자, 내일 모레 거를 제외하고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이렇게 5번이 더 남게 되는데요. 자, 6월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일주일 전만 해도 59.8%였고요. 무려 한 달 전에는 63.9%였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금리가 한번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어제 27.2%로 떨어지면서 현재 금리로 동결될 가능성이 70%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6월달도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렇다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57.9%로 인하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합니다. 자, 9월달 같은 경우도 자, 한 번 더 내리겠다는 게 50%가 조금 넘는데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 동결과 그렇지 않다 비슷비슷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번 더 내린다가 아직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자, 7월, 9월, 12월 자, 이렇게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 자, 5월달, 자, 내일 모레 있을 FOMC나 6월달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시장에는 좀 안 좋죠. 자, 이때까지는 어쨌든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자, 문제라고 하면은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메말랐다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자,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좀 들어와야 됩니다. 즉 현재는 이 코인 시장 안에서 자금이 돌고 있는 게 다다. 자, 새로운 자금이 좀 유입이 되어야지 코인 시장이 그나마 조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나마 7월 달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7월 달은 그나마 조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7월 말이죠. 어쨌든 7월 달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게 유지된다면 그 FOMC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조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은 맞는 거고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갑작스럽게 리플 XRP가 엄청난 펌핑이 나와서 추세 자체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첫 번째 이 관세로 인한 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든지 또는 자, 리플과 SEC 이 소송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리플과 SEC가 소송을 확실하게 철회가 되면서 이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가 된다면 자, 이 부분 확실하게 추세 전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재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소송 철회도 그냥 소송 철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 예전 양성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썸네일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소송 철회라고 다 똑같은 소송 철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이 철회되는지에 따라서 여전히 이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를 못한다든지 또 다른 소송이 튀어나오면서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60일간 항소가 중지된 상태죠. 이 안에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그 부분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 빠짐없이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은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중요한 가격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지난번 여기서 3,390원 라인 살짝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 평행 채널 자, 여기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자, 이 평행 채널 상단 부분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자, 이탈이 나온다면 이 평행 채널 안으로 깊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또 말씀드렸던 라인이 3,000원 라인이고요. 지금 그래서 3,000원 라인에서 약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2,950원 정도 되는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있으면은 개장하는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은 자, 이 부분 지지해주지 못하고 더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은 자, 2,7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자, 미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평행 채널 이 중간 라인 정도 되는 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2,500원 이 라인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인은 자, 2,440원 자, 이 정도 라인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도 사실 내려와 준다면 땡큐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000원 라인이 조금 깨졌는데요. 이 3,000원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3,000원 라인에서는 이 3,000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더 싼 가격에 매입하시면 좋겠죠. 따라서 자, 이 3,000원 밑에는 B1 지하 1층, 그 밑에 지하 2층, 자, 여기 2,440원 이하 라인, 여기 이하는 신이 주신 매수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자, 200일선 이 라인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매수를 원하신다면 자, 200일 라인 2,950원 자, 플러스 마이너스 5원 정도 해서 매수 의향이 있으신 분은 매수 예약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시겠다. 자, 여기서 이탈이 나오는 걸 보겠다 하시는 분은 자, 2,700원 라인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 가격대까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200일선 지지를 못 받고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자, 여기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회복하시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돈이라든지 자, 대출 자, 받아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 그 부분 좀 안내를 드리고요. 반대로 개장되는 미 증시가 좀 괜찮다, 미 증시의 반등이 좀 나왔다, 그러면 다시 자, 200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 또는 이 3,000원 라인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면서 당분간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 평행 채널 유효하고요. 제가 이 중요하게 표시해 놓은 이 가격대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이 좀 안 좋으면서 자,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죠. 솔레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펀디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카시 네트워크, 자, 아이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있는 코인들 시총이 높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자, 이런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매수하고 바로 매도해야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쭉쭉 가져가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집니다. 자칫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상승분 모두 다 반납하는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코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놔야 여러분들 계좌에 여러분들 돈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 매도 안 하고 계속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플러스 몇 퍼센트 계속 수익률은 올라가지만 실제 여러분 수중에 들어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면 이거 다 거품처럼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끌고 가실 종목이 아니라 자, 끌고 가시더라도 최대 자, 3, 4일은 넘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안에 여러분들 수익화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따라서 자, 룸 네트워크야 거래 지원 종료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훅 떨어졌죠. 솔레이어 같은 경우도 잘 오르다가 자, 쭉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자, 이거 여러분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거 팔 수도 없습니다. 자,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들, 자,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이었지만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죠. 자, 아카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만큼 올라서 좋아했는데 거의 상승분의 절반가량이 조정이 나왔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매도를 통해서 수익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는 더욱더 주의하시고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경험이 많고 대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저 GP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자, 아시다시피 리플 XRP 같은 경우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기타 알트코인들처럼 단기간 내 사고 모두 다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대신 그렇다고 사놓고 $100,
$1000, $10,000 갈 때까지 그냥 넉넉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4월달부터 벌써 한 달이 넘었죠. 4월달부터 이렇게 평행 채널 그려드리고 중요 가격대 라인 그려드리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부분을 빼놓고는 이대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아직까지도 그 관점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요 지점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지점에 대한 이 변동폭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28%가 넘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더라도 30%가 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30%, 28%, 자, 32% 굉장히 큰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죠. 리플 같은 경우 자주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주요 변동성이 있는 이 지점들 보시면 한 달에 한 번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자, 고점에서 매도해서 비중 줄여 놓으시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다시 비중을 채우셨다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대응하셨더라면 여러분들 100% 이상 수익 가져간 것과 똑같이 자, 물량이 늘어났을 겁니다. 저와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추가적인 자금을 더 들이지 않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량을 많이 늘려나갔죠. 리플 SRP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몇 번 대응해서 손실 볼 수 있는 100%를 여러분들이 수량으로 늘려놨다라고 한다면 1000개 갖고 계신 분들 2000개겠죠. 100개 갖고 계신 분들 200개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이 왔을 때 그 상승분 곱하기 늘어난 수량만큼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추세가 전환이 돼서 상승을 할 때도 자, 이렇게만 가는 차트는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필수 대응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지금 보셨듯이 몇 번만 여러분들 많지도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만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기본 20% 30% 이상 여러분들 수익 늘어난 것과 똑같이 수량 늘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알려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막상 대응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대응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으셔서 그런 거고요. 일반인들과 이 트레이더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트레이더들은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기계적으로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 속도가 빠르고요. 하지만 일반 분들은 특히 코리니 분들은 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쭉 떨어지면 기회를 놓치는 거죠. 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올라가 버리면 매수 기회를 놓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저주저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주요 지점에서 대응 못 하셨던 분들 앞으로도 대응 못 하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혼자 하시기보다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많지도 않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고 팔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리플과 관련된 이 실시간 대응 문자 언제 어디서 또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해 두시면 든든하시죠. 마찬가지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만 혹시 나올지 모르는 큰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리플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해 두시고요. 이번만큼은 저와 함께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플 실시간 대응 문자 시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확인하는 대로 문자나라에 등록을 해놓고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 문자 안내를 다 해드릴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 최소한 자,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죠. 자, 이 종목들이 그렇다고 나쁜 종목이냐?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종목들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지기 때문에 자, 오히려 잘만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는 그 타점만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며칠씩 끌고 갈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도를 통해 수익을 해놔야 됩니다. 더 올라갈 것 같다가 욕심부리다가 자칫 기회를 놓치면 자칫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상승분 어렵게 수익 만들어 놨던 거 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특히 더 도움을 받으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안에서 리플 XRP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수익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플 XRP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급등 종목들
단기 급등 종목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놔야 됩니다. 이번 불장 얼마 안 남았고요. 2026년 내년도 되면은 자,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 분명히 어느 시점부터는 조정장이 찾아옵니다. 불장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펌핑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통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놔야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 급등 종목들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아까 리플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하셨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단기 급등 종목 추천해서 매도까지 그리고 제가 손절 가격까지 같이 드리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시면 거의 100% 매도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아래에 더보기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는 다른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리플 XRP 제가 아까 1분기 자, 인트로에서 나왔듯이 1분기 시장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리플 XRP 홈페이지고요. XRP 시장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해 왔는데요. 자, 이 부분이 오히려 리플사에 불리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SEC 임원진에게 악용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의 보고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자, 이렇게 리플 회사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내다 보니까 탈중앙화가 아니라 회사에서 XRP에 대한 부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리플 XRP에 대한 이 증권성 부분 논란을 계속해서 야기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왜냐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EC와 소송 합의하고 있는 중이고 또 소송에 대한 부분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데 앞으로 악용될 일이 뭐가 있을까? 굳이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될까?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 남고요. 자, 왜냐하면은 자, 주요 하이라이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소개를 시켜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플랭클린 템플턴이 ETF를 위한 S1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 CME에서 선물 출시를 했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 현물 ETF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SEC가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하면서 자, 이 부분은 제가 SEC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했다. 이 부분은 조금 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철회할 의사가 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쟁점에 대한 마무리를 했다. 이 부분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리플사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서로 소송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는 교환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히든로드 인수에 대한 부분 이것도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자,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 그리고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SEC가 리플 측에 항소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 철회가 확정된 게 아니라 의사를 통보했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뭐 확실한 승리다. 이건 아직 아니죠. 그리고 제한된 벌금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감액했다. 하지만 제가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단순히 이런 벌금에 대한 합의만 하고 소송이 철회됐다. 자, 이 부분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 벌금을 줄였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소송이 철회됐다. 이 소송이 철회됐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SEC에서 확실하게 이 증권성에 대한 논란, 자, 이 부분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기관에 대한 판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 주던지 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 철회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벌금을 감액하고 소송만 끝내자 이거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또 다른 곳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이런 규제의 명확성이 확실하게 나온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서 소송이 철회된다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호화폐를 얽어매어온 여러 가지 규정들 폐지를 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좋은 내용인데 조금
안좋아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4분기 대비해서 2025년 1분기에는 이 온체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 활동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각률도 감소를 했고요. 새로운 지갑수도 4분기에 비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크게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XRP 10,000개 이상의 고래들의 이 주소 증가율을 보면은 작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잠깐 이때 급격하게 오르고 나니까 이때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금 눌렸다가 다시 최근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지갑수 증가율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오히려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버티지 못한 그런 개인들의 물량을 고래들이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이 고래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이고요.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2월 말에 리플이 보유한 XRP는 44억 8,536만 6,320 XRP고요. 원장 에스크로 대상 총 XRP는 380억 개 정도 됩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이 총 보유한 XRP는 조금 늘어났고요. 원장이 에스크로된 개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내용 중요한 부분만 조금 언급을 해드렸고요. 사실 이 보고서 자체는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다뤄들었던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 새롭다든지 이해가 안 간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단지 이번에 리플 공식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소송 철회에 대한 부분, 이 항소 철회에 대한 부분, SEC가 리플의 의사를 통보를 했고 리플도 SEC의 항소를 철회할 의사를 통보했다. 이 부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아직 정말 중요한 거는 항소 철회 완료되지 않았고 어떤 내용으로 철회되는지 그 부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3,000원 라인 그리고 200일 이평선 2,950원 2,940원 이 라인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나스닥을 비롯한 S&P 미 증시가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이 조정 폭은 감소하면서 오히려 또 새벽에 반등할 수 있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단기급등 종목 아까 추천을 해드린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단기급등 종목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하시면은 한 달 만에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조정받는 장이 아니라 횡보하는 장만 되더라도 그 상승폭 굉장히 크죠. 100만원으로 2억 만들 수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말도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이건 복리 계산기로 작성한 거라 정확합니다. 10% 수익 두 종목만 있으면 20%죠. 10% 수익 종목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20% 수익만 낼 수 있다면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20%면 20만원이죠. 합치면 12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0만원에 20%면 24만원이죠. 합치면 144만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0일이면 2억 3,700만원이 됩니다. 정말이죠? 물론 10% 수익 두 종목 두 종목이 아니라 한 종목만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이리저리 일이 바빠서 매매를 못하는 날도 있겠죠. 그래서 러프하게 50%만 잡는다 치더라도 15일만 이렇게 한다면 1,500만원입니다. 100만원으로 1,500만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2억의 반이면 1억인데 1,500만원 밖에 안 되죠. 이게 바로 복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 복리,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스노우볼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눈을 굴렸을 때 눈이 붙는 양 자체가 눈덩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붙죠. 그래서
하루 빠지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만 하시면 최소 100만원으로 한 달에 1,500만원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억까지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스페셜 멤버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까도 안내해 드렸죠. 단기급등 코인 정보, 여러분들 시드도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서 수익 난 거 XRP나 비트코인 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매수 예약, 매도 예약을 통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10-8481-4359번으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100만원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 눈덩이처럼 굴리면 100만원이 2억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지금까지 손실 보시고 계좌가 수익을 못 보셨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정말 되나 안 되나 해보시면 되는 거죠. 신청하셔서 하루 이틀 3일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어차피 무료니까 믿져봤자 본전이죠. 여러분들 꼭 한번은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참여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강조를 해드리지만 관세로 인한 이 글로벌 불확실성, 리플 소송 문제 근본적인 거죠. 이게 돼야 ETF도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잡다한 거 뭐 어디 기부했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정말 중요한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 이 핵심적인 부분, 이게 선결이 되어야 되고요. 이거 단기간 내에 금방 끝날 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조금은 좀 여유롭게 확실한 자리에서 대응한다라는 마음으로 리플 XRP에 끌고 가셔야 되고요. 모자른 수익은 단기 급등 종목을 통해서 채워 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내일 일상 복귀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